네, 2부 순서 가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목요일 코너 같이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보죠. 그리고 또 지금 뭐 속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대북 관련된 이슈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이군요. 10월에 교황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프란체스코 교황을 만나서 교황의 방북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아니라 교황의 방북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이렇게만 보면은 꼭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교황의 방북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속보가 또 나왔네요. 대북 관련돼서는 계속 이제 온기를 좀 떼고 있는데 항상 변동과 변수들이 많아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잘 됐으면 한다는 바람, 뭐 주식 시장에 있는 우리 모두의 입장이니까 잘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없겠죠? 네. 있죠? 응? 방산조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럴 수 그래? 있겠네요. 네. 그거는 좀, 네. 어제 한일 야구전이 지는 바람에 좀 속상해서, 그죠? 네. 자, 주식시장은 그래도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8월에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크리스마스에 어감이 좋고 해서 제가 좀 썼더니 결말은 안 좋다고 정영희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용이 그래요? 좀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긴 한데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이 새드 엔딩이죠. 새드 엔딩에. 네. 송구스럽게도 영화를 다 끝까지 보진 못하고 써놨네요. 자, 명확한 탑라인 얘기해드렸고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 동반 랠리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예사롭지가 않죠. 삼성전자 이슈와 그다음에 대북 이슈가 매칭이 잘 되면은 이 서머랠리인가요? 네, 서머랠리. 미음이 왜 빠졌을까? 네, 하여튼 서머랠리 수정이 가능하면 좀 해주시고요. 자, 외국인도 뭔가를 기대하는 눈치가 역력합니다. 외국인 어제 뭐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많은 방송에서들 얘기를 할 건데 코스피 현물 기준 화요일 날 6천억 원 샀고 수요일 날은 9천억 원을 사들였죠. 코스피 선물은 어제 또 13,000계약이니까 금액 환산하면 1조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700억대. 매매 행태를 최근에 보면 아주 이례적인 그 행태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오늘까지도 사느냐, 3거래일, 4거래일 연속 이렇게 나가면은 분명히 그들의 행태는 연속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한미 금리차 확대, 조하고 원화 절상 움직임 빨라진다. 이 얘기는 어제 해드린 거고. 하여튼 코스피 현물 순매수 어제 9천억 중에 한 5천억 원이 삼성전자에 집중된 매매였고 차익 거래 형태가 아니라 비차익 매매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걸 이제 바이코리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주도주가 삼성전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고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 있기 때문에 다 해당되죠. 뭐 만 가지 변수의 교집합? 이게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 드렸듯이 한미 금리차 얘기인데 미국의 고용 지표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미국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비농업 부문 고용이 또 안 좋으면은 금리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8월 26일 날 금통위를 열고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25bp냐 50bp냐인데 현재는 25bp는 거의 어제 그 수합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한 72% 확률로 금리 인상을 예측한 매매 행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가정 72%면은 거의 금리 인상이라고 기정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채권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이 과거하고는 다른 그 움직임은 이제 유동성이 제한적일 경우에는 대형주가 가면은 대형주를 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상 중소형주를 팔아버리고 가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든든한 총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요 얘기까지 가면 좀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관련주를 보면은 두 가지 이슈를 묶어서 그냥 명확하죠. 탑라인이 나왔어요. 뭐 삼성전자, 현대엘리베이터 거기에다가 이제 대북 관련주 그러면 아난티. 요게 이제 붙이는 작업들이 이제 나오겠죠. 뭐 붙이든 빼든. 네. 정명민 차장은 뺄 건 없죠. 네, 저기서 뺄 건 없고. 뭐 삼성전자의 의미 있는 수급은 어제 이제 다 보셨을 걸로 뭐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대북 관련돼서는 이제 현 정부의 임기 내 뭐 요즘 기사에 무슨 선수의 은퇴를 앞둔 뭐 그 선전을 두고 이제 뭐 라스트 댄스다 뭐 이렇게 하는데 현 정부가 임기 내에 만들어 놓고 싶은 마지막 그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더 속도도 낼 거고 좀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뭐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제 대북 이슈를 좀 크게 좀 작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대북 관련된 그 쪽도 그렇고 양 진영 모두 다 거래 대금이 낮은 상태에서 상당히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과 수급이 있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결론적으로는 좀 뭐 8만 원 후반 정도까지는 좀 욕심을 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결국은 외국인들도 이제 JY의 거취에 굉장히 많은 좀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연일 이제 M&A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이제 이 관련된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게 뭐 이 자체로 이제 어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이제 투자 심리를 자극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뭐 일단 뭐 펀더멘탈적으로 봐도 이제 3분기에 뭐 메모리 가격 좀 올라가는 부분 좀 있을 수 있겠고 환율 탓에 삼성전자가 조금 싸 보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작동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반도체 거기에 따른 또 반사의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진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뭐 이 얘기는 다 있었던 거고 결정적으로 지금 뭐 7만 8, 9천 원대에서 8만 2천 원대로 올려놓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JY의 거치 가능성 여기에 이제 시장이 좀 케미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업사이클에 필요한 그런 이제 투자 심리 그리고 뭐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이런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 여기는 기대치를 훨씬 높여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9만 원대를 바로 가기에는 좀 어렵더라도 뭐 8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주가가 슬쩍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8만 원대 후반이면 뭐 89,900원 정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9만 원이나 그게 뭐 차이 있어? 이제 9만 원은 이제 좀 심리적인 저항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거래 대금이 계속 적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리는데 어제는 좀 많이 늘어났어요. 24조 정도로 좀 올라왔는데 이렇게 이게 IPO 시장에 또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렇죠. 막 뭉치돈으로 뭐 수십 조씩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그래 이제 유통 이 거래 시장에 조금 상당히 적어 보이는 현상들은 네. 착시적으로 나타나지만 대기 자금이 요 주변에 계속 있다니까요. 요 네. 주변에. 그것도 그렇고 거래 대금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매수세가 약하다는 것도 되지만 매도세가 그만큼 또 약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요즘 매도 함부로 네. 줬다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스며드는 이제 그런 매수세도 이렇게 좀 쉽게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들어서는 일단 저는 삼성전자는 뭐 9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일단 네.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좀 않을까 쉽게 싶습니다. 열릴 수도 있는 네. 8월에 의외로 빨리 그래주면 좋죠. 네, 그래주면 제가 보기에는 낙수 효과가 전공정, 후공정, 반도체까지 쭉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의외로 M&A 삼성전자가 개별주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만큼 이제 올해 쉬었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일단 대북 관련해서는 좀 잠깐 또 김영민 매니저의 의견을 듣고 또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혜민 생각은 뭐 삼성전자 뭐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사실 어제도 굉장히 우리 코너에 많이 얘기했어요. 특히 네. 이제 IT 맨날 금요일 날 나오는 우리 또 이영수 대표 네.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다가 좀 민망할 정도로 저희가 이게 몇 개월이에요? 삼성전자 주가 아까 이 기술적으로 차트라고 하죠. 1월 달에 고점 만들고 연초부터 그냥 그 자리, 제자리 7개월 걸어. 동안 제자리였죠. 네. 그러다 보니 뭐 민망할 정도였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개별주처럼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딱 했던 얘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진짜 10월 중순 이후부터 삼성전자가 마치 개별주처럼 그렇죠. 5만 원 후반에서 96,800원까지 엄청나게 시세가 좀 크게 나왔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 후폭풍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기간 조정을 좀 거쳤는데 다만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분명히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거의 한 2개월, 3개월 동안에 조정받았던 거를 딱 이틀 만에 그냥 단번에 돌려 세웠기 때문에 추세는 확실하게 조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뭐 차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모멘텀, 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뭐 청와대 쪽에서는 일단 사면은 일단 물 건너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가석방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제 곧 개최가 되고 뭐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라고 하면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이제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뭐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외신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가 삼성전자가 지금 130조 원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손이 분명히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 NXP를 또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 지금 다시 나왔거든요. 아, 몇 년째 하는 얘기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또 똑같이 이제 NXP 차량용 반도체 인수한다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제 같이 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실제로 이제 그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 이 네. 회사가 사실은 전장하고 그렇게 관계는 없는데 2대 주주가 삼성전자기 때문에 지금 차트 보시면은 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15,000원대에 있다가 한 3, 4% 정도 제법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칩스라는 기업도 관련된 회사로 지금 분류가 좀 되고 있는 게 텔레칩스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MCU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요. 지난 4월 달부터 삼성전자 실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 MCU 칩을 시범 생산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 전장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좀 이슈가 좀 묶일 수 있는 기업이 텔레칩스, 그다음 뭐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8월 19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테슬라의 AI 데이가 있어요. 네. 네, 어제 인비테이션 카드가 발송이 됐는데 초청장이라고 뭐 그냥 하죠. 초청장. 뭐 제가 받은 건 아니고 누가 받은 거 보여주던데 테슬라의 AI 데이로 이제 자율주행 이슈를 조금 꺼내 들고 네, 오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 즈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에이테크 솔루션, 텔레칩스 또 아마 주목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날짜에 이벤트를 좀 표기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어제 그제부터 또 갑자기 애플카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LG 마그나 얘기도 또 나오고 확장을 해보면 이제 거기까지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IT 업종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세가 살아나면서 분명히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 네. 경협 얘기 이제 차장님께 넘기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뭐 농담 반 맥도날드.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지만 맥도날드 그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당 대표께서 한 얘기거든요. 송영길 대표께서 개성공단에 맥도날드를 만들면 네.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 수 있다. 제2의 베트남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조금 정치인들 분들이 말은 좀 아끼셨으면 물론 여당 대표님께 송영길 네. 대표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말씀들은 조금 아껴서 절제하는 것이 어떨까. 네, 저도 말을 저희야 이제 아끼겠습니다. 말은 해야 되는 직업이라서 네.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좀 뜨거운 감자로 또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또 연합훈련 너네 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뭐 또 상당히 지금 큰 비판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범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정의당 그리고 네. 열린민주당까지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한미연합훈련 지금 연기론을 지금 군부를 또 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주목받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경협주 중에서 사실 가장 직관적으로 먼저 움직였던 이제 종목들은 인도주의적인 이제 차원에서 비료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식량, 비료, 그렇죠. 네, 뭐 근데 농약도 해당되고 지금 네. 북한 쪽에 물 문제가 굉장히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고온이다 보니까 식순환이 뭐 이건 자연스럽잖아. 우리도 그럴 수도 맞아요. 있는 거죠. 물 문제, 그다음 전력난, 네. 그다음에 또 이 백신. 코로나19 백신도 지금 아직 지금 보고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니세프에서도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북한에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지원을 해주려면 한 7개의 조건을 이제 만족을 시켜야 이제 해준대요. 근데 북한이 지금 한 2개 정도밖에 그걸 안 해주고 있어서 네.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금 못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려워요.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준다라고 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싫다.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다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백신 쪽도 엮으면 또 남북 경협으로도 엮일 수 있어요. 나중에 추후에는 분명히 좀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맥도날드 옆에 백신 생산 CMO 네. 이럴 수도 뭐, 있죠 사실. 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근데 뭐 여러 이슈들이 있어요. 남북 경협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이제 섹터도 있고 이슈도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철도 쪽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철도는 일단 유엔에서도 이게 이제 평화적인 어떤 남북 간의 이제 사실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교를 잇는 거기 때문에 이거 유엔에서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현실 가능성이 이제 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대하TI라든지 뭐 부산산업이라든지 푸른기술,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현대로템이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현대로템은 그리고 또 최근에 뭐 경영뿐만 아니라 수소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주목을 한번 받았었던 종목이니까 현대로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철도 관련된 종목들 얘기하면 항상 같이 좀 움직였던 애가 특수건설, 동아지질 이런 종목인데 동아지질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받는 이유가 철도를 하려면 어쨌든 이 터널을 뚫어야 되잖아요. 네. 산이 많기 때문에 그 산을 이제 뚫고 가려면은 터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터널 시공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동아지질, 뭐 특수건설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철도와 관련된 종목들 얘기하면 지금 주가도 보시면 남북 경협주들이 대부분 다 괜찮아요. 최근에. 어디로 갈 거예요? 에이텍 솔루션하고 텔레칩스는 일단 놔둬요? 그거는 삼성전자 향이고 뭐 쭉 얘기하고 나서 제가 종목을 좀 골라드릴게요. 예, 그래서 철도 관련된 종목은 이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른다고 하면 삼성전자 향으로는 텔레칩스, 그 다음에 철도 쪽, 남북 경협 쪽으로는 현대로템 네. 이렇게 이제 좀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에이텍 솔루션은 잠시 좀 빼놓고 네. 네. 그렇게 정리하고 뭐 혹시 네, 뭐 이 기업, 경협 종목? 대북 쪽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현대로템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 더 보태드린다면 물 문제 좀 도화 엔지니어링. 도화? 예.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강력치 아니에요? 아니 뭐 직접 다 합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지금 북한에서 필요한 게 이제 관계 시설, 그러니까 물 쪽이죠. 물 식량난이 생긴 그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뭐 홍수 날 때는 뭐 홍수가 나고 가뭄이 생길 때는 가뭄이 나고 막 이거 너무 이제 말 그대로 이 농토 자체가 천수답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이 관계 시설의 부족에 따른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뭐 방송에서 그렇게 경솔하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러시아 백신을 원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러시아 네. 스푸트닉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 컨소시엄이 또 두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 관련돼서 좀 상승하는 이제 그런 것도 요건 약간 이제 카더라기 때문에 네. 뭐 요건 좀 빼더라도 저희 그래서 자막에 이제 본 코너에서 자르는 내용은 네. 불확실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투자 결과에 네.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래서 이제 뭐 백신이나 요거는 조금 미뤄두더라도 지금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물 그러니까 수자원 뭐 이런 쪽 뭐 발전소 그리고 이제 철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업체로 볼 수 있고 뭐 그렇죠. 회사 자체는 관계 시설이라고 할 수 다 있는. 들어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부터 이제 지원을 해줄지 이제 너무 이제 대북주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고인물 같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이제 네. 뭐 개성공단부터 해가지고 금강산. 이제 금강산부터 해서 철도 뭐 이런 것. 근데 사실 이제 고인물들을 바라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지금 좀 북한에서 좀 급하게 원하고 있는 거는 백신하고 이제 물 문제다 보니까 백신은 이제 차치해 두더라도 이제 이런 관계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엔지니어링 업체들 중에서 이 지금 수자원 관련된 이제 그런 이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을 또 하나 좀 붙여드리고 싶어서 대북 관련돼서는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하나 좀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쨌거나 코로나가 뭐 계속 그 세간의 화두였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포스트 코로나 또 이후도 그렇지만 원래대로 돌리고 싶은 거는 뭐 북한 쪽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개성공단, 네. 금강산 관광 뭐 이 이야기는 확대하면 많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생수 공장 지어서 금강산 샘물 뭐 이런 것도 네. 가능성이 있죠. 네. 할 수 있죠? 예,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북 경협은 확실히 좀 창의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면 또 종목들도 또 잘 무궁무진하게 살아낼 수 많이 할 있으니까요. 수는 있지만 참 걸림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그동안에 또 너무 많은 또 배신을 당했잖아요. 네. 주가가 좀 움직이려고 하면 어그러지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뭐 마무리 잘 짓고 또 앞으로 진일보를 하기를 기대해보고 어쨌거나 계속 그 반복적인 주제지만 그 탑라인이라는 형태 삼성전자 IT 뭐 그 밑으로 달려있는 테마는 많습니다. 뭐 메타버스 아까 했던 뭐 CBDC 네. 뭐 전자화폐도 있고 그다음에 네. 백신 얘기 또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바이오 거기에 이제 대북 관련된 이슈. 사실 2,500개 종목 중에 그런 거에 안 걸리는 기업이 있나 싶긴 해요. 뭐 정치 인물 연관성, 정책 연관성.
몇 개나 이제 교집합으로 걸리느냐 이게 그리고 이제 그 테마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또 주목을 좀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시기적으로 주목을 좀 받는 섹터가 있고 또 좀 못 받는 섹터가 있고 그런 게 이제 어찌 보면은 알겠습니다. 이제 승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 관련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단 남북 경협이 이제 경협주들 주가의 흐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는 게 결국 북한 리스크 때문이잖아요. 네, 대북 리스크. 그 대북 리스크가 줄어들면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탑라인이라는 단어가 저는 딱 그런 의미라고 보거든요. 외국인들의 어떤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스탠스가 분명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재료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 매니저는 오늘 이제 또 가셔서 네. 오늘 저 이벤트 뭐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4시 온라인 방송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